꼭 필요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부동산,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요즘 부동산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금 집단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이 되면서 대출 옥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에 이어서 제2금융권까지 중도금 대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하고 계약자 모두 속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분양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권이 이 중도대출금 규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왜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중도금 대출은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후분양 방식제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파는 게 아니라요. 착공할 때 미리 파는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미리 분양을 하고 분양을 받은 소비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받아서요.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는요.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면 대개 10%의 계약금을 내게 되고요. 계약을 한 다음에 완공 때까지 30%의 잔금을 내야 아파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60%의 돈이 남아있죠. 그걸 바로 중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6차례에 걸쳐서 나눠내고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중도금 집단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집단 대출은 중도금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전체로 같이 집단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신용을 담보로 하지 않고 건설사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전체로 같이 받는 대출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그 주택금융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이 일괄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분양 계약자 개인의 상환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이거를 규제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막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말하는 건요. 우리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규제하는 이유는 투기 세력이 많아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한다라고 명시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안전해도 전체 대출 부실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중도금도 대출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해서 금융당국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 가계대출 총량제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물론이고요. 제1금융권, 2금융권, 그래서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까지 집단 대출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그 지방의 굉장히 작은 중소형 저축은행마저도 이 중도금 집단 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해서 1금융권에서 거절을 받고요. 2금융권에도 내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를 이제 분양하려면 대출을 이제 은행을 정해야 되는데 이걸 정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요. 아파트 분양이 이미 끝나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금융권들이 거부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를 이미 분양을 해서 완료가 된 아파트 단지들까지 중도금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6차례에 걸쳐서 중도금 대출을 납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1차 납부일을 미루는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차나 3차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단지는요.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에도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이제 분양권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 은행을 이미 정해놓고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지 못한 단지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모집 공고문에 중도금 대출 은행이나 금리를 명기하지 않고요. 상담을 통해서 안내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없는 곳,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나 또 미분양분이 남아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안 좋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나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건설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같은 건설사 가운데서도 서울이냐 아니면 대형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중견, 중소건설사나 아니면 지방에서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까지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사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도금 1회 1차 납부일이 도래한 아파트가 단지가 전국에 123개 사업장이었는데요. 이 중 110곳은 대출은행을 구했는데 13곳은 중도금 대출 조달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110곳 중에서도 근데 1금융권에서 받은 곳은 68곳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52곳은 제2금융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가계 대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2금융권이 대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은행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에서 전체적으로 대출 옥죄기 규제를 펼치면서 은행들도 함부로 대출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은행들이 함부로 대출을 내주게 되면 금융당국의 제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2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일단은 지난해 이제 6월에서 8월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9조 39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이런 거는 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에 들어간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받는 대출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반 다른 대출 말고 이 중도금 대출 규제를 특히 심각하게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이제 은행들도 중도금 대출을 함부로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규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저축은행들의 대출금, 중도대출금 규모가 상당히 미미했잖아요. 제2금융권까지 찾아갈 이유가 없었죠. 사실 이런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건설사들이 대출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에 가지 않아도 제1금융권에서 이미 대출이 쉽게 됐기 때문에 쉽게 대출을 받고 분양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저축은행의 중도금 대출 잔액을 보면요. 2013년 말에 2,089억 원에서 2014년 말에는 2,000억 원 정도로 오히려 잔액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됐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분양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던 2015년에도요.
1255억 원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에 이어서 상호금융까지 중도금 대출길이 막히면서 갑자기 제2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1금융권에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2금융권으로 밀렸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해서 5,2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중도금 대출 잔액이 늘어났고요. 현재는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올해 1분기 중도금 대출 규모는 줄어들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서 그 은행들의 대출 잔액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 1분기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신규 승인 건수를 좀 보면요. 7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요, 지난해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2013년 1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정부에서 갑자기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신규 승인 금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가 있기 전까지는 시중은행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2금융권까지 가서 중도금 대출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건설사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5월, 6월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끌어와도 대출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납부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직접 신용도를 빌려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단 대출을 받아서 쉽게 조달을 했다면 지금은 건설사에 자체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는 개인 신용까지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들도 다 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분양업체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이 공사비하고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 날짜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버티지 못하고 분양을 아예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얘기가 되면서 계속해서 중도금 대출이 중단이 된다면 내년 이후에 위기를 맞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혹시 잔금 대출처럼 중도금 대출도 개인 대출로 전환할 수는 없나요? 집단으로 받지 않고 개인별로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방식이 없었고요. 지금은 무조건 금융권으로부터 건설사가 집단 대출을 받아왔는데요. 금융회사는 분양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분양권이라는 게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고 그냥 아직 허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분양권 가격이 시장 상황에 또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담보 가치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완공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로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도 아무래도 개인 신용을 받아서 대출하는 것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중도금 대출의 금리가 오르면서 계약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대출 금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서 더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시중은행
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금리를 보면요. 최고 3.7%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4.13%까지 올랐고요. 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4.2%였는데 현재 4.5%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지금 실제로 신용도가 낮거나 어떤 이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5%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치솟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도 어렵고 금리도 오르고 정말 첩첩산중인데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들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집단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게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수요자들입니다. 내 집 마련에 나서려고 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출 창구가 막히면서 그 부담이 입주민에게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예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금융당국이 전체적으로 대출을 줄이겠다는 건 좋지만 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꽉 막힌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양시장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이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